빅뱅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까요? 블랙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우리가 과연 풀 수 있게 될까요? 계속 시청해주세요. 만약 블랙홀이 없다면, 블랙홀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초강력 중력으로 빛을 포함한 모든 걸 먹어치우는 허기진 괴물을 떠올립니다. 무엇이든 되돌아올 수 없는 시점으로 알려진 사건의 지평선에 닿으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정보들의 행방은요? 만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그 무엇도 축적된 데이터를 파괴할 수 없어요. 만약 블랙홀도 아까 말한 그 무엇에 해당된다면 우리 스스로 역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때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새 이론을 고안해냈어요. 블랙홀에게 사건의 지평선이 없다면 그 대신 빨아들인 물체를 일시적으로 가두는 시수평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물질이나 에너지가 다른 모습으로 변한 채 수평선을 빠져나오는 거죠. 결국 블랙홀은 정보를 지울 수 없게 되고 그냥 변형시킨다는 뜻이죠. 만일 이 이론이 진실이고 사건의 지평선이 없다면 우리가 아는 블랙홀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추후에 빅크런치나 빅립 혹은 빅프리즈가 일어날까요? 예, 빅맥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많은 천문학자들이 약 28억 년에서 220억 년 안에 우주가 멸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듯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태초에는 굉장히 작았다는 걸 의미하죠. 마치 로드 아일랜드 주처럼요. 그리고 만약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러한 예상에 동의하지 않아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빅크런치 혹은 한국어로 대붕괴입니다. 시리얼 말고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어들면 중력이 주 동력원이 됩니다. 우주는 줄어들게 되고 행성과 별, 은하계가 서로 충돌할 거예요. 빅뱅을 거꾸로 돌린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이 스스로 붕괴되는 거죠. 또 다른 이론으론 빅립이라고 하는 대파열이 있어요. 언젠가 우주가 팽창한 힘이 중력보다 강해지게 될 텐데 그 결과 모든 것들이 파열되는 거예요. 블랙홀마저도요. 우주에는 갈기갈기 파열된 조각들이 떠다니게 될 거예요.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은 빅프리즈 혹은 대동결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주는 점점 더 빨리 팽창하고 있어요. 그 결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은하계들 사이에 너무 큰 공간이 생겨서 영영 못 보게 되는 날이 올 거란 거죠. 그 상태로 몇 억 년이 지나면 우주는 커다랗고 어둡고 공허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아주 추운 곳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빅뱅 이전엔 무엇이 있었나요? 간단히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론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빅뱅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빅뱅은 지점이 아니라 한순간이에요. 빅뱅이 일어나기 전 우주는 굉장히 뜨겁고 극도로 밀집된 물질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빅뱅으로 인해 진화가 시작된 걸 수도 있죠. 혹은 빅뱅 전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우주와 비슷하겠지만 대붕괴가 진행되려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다가 빅뱅이 일어나면서 줄어들던 우주가 다시금 팽창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신빙성 있는 이론은 바로 빅바운스입니다. 빅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우주가 팽창, 축소 그리고 다시 팽창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론에 의하면 빅뱅 전에 두 개의 다른 우주가 존재했는데 붕괴되면서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그저 시뮬레이션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증강현실 비슷한 곳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주는 거대한 양자 컴퓨터일 거고 원자와 전자는 데이터 비트에 불과할 거예요. 예시로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먼 미래에 있는 고도의 문명이 만든 시뮬레이션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건 처음 들을 땐 너무 공상과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하지만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인정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너머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장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 전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 여기에도 분명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이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거대한 벽이 존재하고 그렇게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정처 없는 심연으로 빠지게 될까요? 이에 대한 가장 흔한 이론은 우주의 끝이 생길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론들도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주는 사실 무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간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주의 머나먼 곳에는 또 다른 여러분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중 한 명은 살짝 키가 작고 또 다른 한 명은 여러분과 머리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모든 것이 동일하고요. 아, 정말 이쁘네요. 우리 우주가 다중우주의 일부분이라면. 아, 맞아요. 작은 여러 개의 우주로 이루어진 다중우주에 대한 이론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작은 다른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이 이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우리의 우주와 다른 우주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중력이 두 우주 사이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세계의 우주가 이어지면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우주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빅뱅 말이에요. 암흑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과 사람이 천체 망원경을 비롯한 다른 도구를 통해 우주에서 본 모든 것을 우린 일반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은 우주의 5%도 채 되지 않아요. 우주의 약 4분의 3 정도가 암흑 에너지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몇십 년 전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줄지 않는다는 걸 알아내지 못했다면 이러한 물질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우주의 팽창 속도는 사실 더 증가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중력을 거스르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뜻이죠. 그 힘을 우린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암흑 물질을 구성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 외에 우주에 남은 약 27%가 바로 암흑 물질입니다. 과학자들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또 다른 분야죠.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라면 암흑 물질은 물체의 원리를 설명할 해답이어야만 합니다. 암흑 물질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이상한 입자에서 시작해서 어두운 물체일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아직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암흑 물질이 절대로 아닌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일단 어두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이나 행성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두운 구름 형태의 일반적 물질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발견했을 거예요. 암흑 물질은 반물질도 아니에요. 전문학자들은 반물질이 물질과 닿을 때 생기는 그 특유의 감마선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거대한 은하계 크기의 블랙홀도 아니에요. 혹시 저 먼 우주를 유영하는 거대한 허쉬 키세스 초콜릿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매우 뜨거운 이유는 뭘까요? 왜 태양의 대기층이 표면보다 더 뜨거울까요? 태양의 온도는 천차만별입니다. 표면은 섭씨 5500도에 근접한데 태양의 가장 바깥에 자리 잡은 대기층인 코로나는 자그만치 섭씨 50만 도까지 치솟습니다. 나노 섬광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별이 내뿜는 평범하지만 강력한 열을 나노 섬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론에 의하면 태양 표면 바로 아래에 자리 잡은 층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끓는 물이 담긴 냄비처럼 작동해서 약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가 태양을 이탈하면서 코로나를 뜨겁게 달군다는 거죠. 우린 이 우주에서 혼자일까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서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이 별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의 수가 몇 개일지 대충 가늠해 보세요. 더 명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만 최대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유일한 존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전에 과학자들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행성들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테스라고 불리는 통가 외계 행성 탐색 위성은 하늘에서 외계 행성에 대한 모든 연구와 탐색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우주 관측소에는 광범위 필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데 인공위성으로 하여금 전체 하늘의 85%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테스는 제일 밝게 빛나는 별들을 지켜보고 토성과 목성처럼 크기와 형태에 제한 없이 이동하고 있는 외계 행성들을 탐색합니다. 언젠간 우리도 안녕 친구라며 인사를 건넨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